일본이 만일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제국주의 외교를 펼쳤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의를 굉장히 부담이 클 거라고 봐요. 일본이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베 입장이나 일본의 극우 세력은 초기에 이걸 승부를 낼 줄 알았었어요. 천하의 흥망성쇠는 일반 시민들도 다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가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이런 무모한 도발의 날갯짓이 되어서 정부가 안보마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분노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하나 지금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될 제1야당이 국익 앞에서도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이런 모습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우리 외교 안보에 최대의 리스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의 흥망성쇠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 정부 책임만 돌리지만 사실은 천하의 흥망성쇠는 일반 시민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 일부러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시민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운동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 내각의 효과적인 압박수단으로 일본 여행에 대한 자제 필요성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 아이들도 방학하자마자 일본 여행을 했는데 제가 물어줄 테니까 그만둬라 해서 55,000원을 손해보고 바꿨는데 근데 문제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대신 내줄 테니까 일단 친구한테도 그만두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야 이거 뭐 그럴 수 없다. 자기가 손해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수로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 하나의 사례가 있고요. 일본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전략 구상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미국 제일주의의 트럼프를 미일 동맹의 틀 안에 유지시키려고 틀 안에 남겨놓게 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혹시라도 미국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컨틴전시 플랜으로서 미국이 없는 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본의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소위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1919년에 있고 그것을 1920년대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로서 국제 연맹을 무대로 해서 일본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이 만일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지 유신의 일본이 아니고 1930년대 후반에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갔던 일본이 아니고 1920년대 국제협조주의의 기치하에 제국주의 외교를 펼쳤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더 상대하게 버거운 일본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저는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를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러니까는 공급을 마이크론이 만약에 다 해결한다면은 미국 IT 업체들이 왜 그렇게 그걸 개입을 하려고 하겠어요? 고생이 다 되더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려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는 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IT 업체들이 그러니까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상당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굉장히 복잡한 국제 분업 구조를 갖고 있고 상호 그러니까는 굉장히 의존적인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한국만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싸움이요. 저는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의를 저는 굉장히 부담이 클 거라고 봐요. 일본이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발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만 더 일본이 나가면 나갈수록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거죠. 지금 초기에 제가 볼 때는 아베 입장이나 일본의 극우 세력은 초기에 이걸 승부를 낼 줄 알았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고 승부를 낼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일본 우리 국민들의 대응이 상당히 현명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잘만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식의 신민지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